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분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성분이 아니라 그냥 벡터의 연산은 어떻게 됐었어요? 덧셈은 어떻게 한다?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잠깐 리뷰를 해보면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이런 벡터가 두 개가 있다. 두 개를 더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죠. 만든 다음에 대각선을 향해 가는 요 벡터, 그렇죠? 요 벡터가 이제 두 벡터의 합이었죠. A 벡터랑 B 벡터로 치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얘가 됐었잖아요, 그죠? 혹은 이렇게 시점하고 종점이 맞닿아 있을 때는 두 벡터의 합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 번에 끝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두 벡터의 합이었죠, 그죠?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기보다는 생각해 보면 되는 거고요. 빼기도 있었죠. 그 빼기는 이런 상황에서 시점이 이렇게 일치할 때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A 빼기 B는 뒤로 돌아가서 B의 끝에서 A의 종점으로 오는 이 벡터가 바로 A 벡터 빼기 B 벡터였다라는 사실까지 했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은 의미를 따져보면 더한 건데 B 벡터의 실수배 마이너스 1배 한 거를 이게 평행사변형 법칙으로 더해도 이게 똑같은 벡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벡터의 연산을 배웠는데 이 벡터 연산은 성분이랑 관계없이 그냥 그림으로 기하학적으로만 순수하게 연산을 정의했었죠. 근데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분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분을 배운 거예요. 여기 이 결과부터 보면요, 성분에 의한 연산이 되게 쉬워요. 두 벡터를 더하면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A2랑 B2 더해주면 되고요. 빼기는 각 성분끼리 빼면 돼요. 여기서 여기 빼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 돼요. A 벡터 빼기 B 벡터일 때는. 그리고 A 벡터 앞에 어떤 실수를 곱했다 할 때는 각 성분의 실수 K로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결론이에요, 그죠? 그 왜 그런지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고, 이 결론부터 받아들이면 되게 쉬워요. 오늘 내용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 결론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를 곱한 거잖아요. 벡터 a에 벡터 a를 5,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죠? 자, 빼기 b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게 거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배는 각각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성분에. 그러니까 10,4 빼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빼기 벡터 두 벡터 빼기는 성분끼리 빼면 된다. 4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9,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면요. A 벡터 5,2라 나와 있고요. 마이너스 2배 했네요. B 벡터에.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3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점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그대로 남겨두고요. 2만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2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고 플러스 9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그죠? 얘를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바꾸고 마이너스 2를 전체 곱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를 전체 다 이렇게 성분에다 곱해지면 앞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거 연산할 때랑 비슷해요. 실수 연산할 때랑.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하면 됩니다. 얘는 x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5 빼기 2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y좌표는 2 그 다음에 빼기 빼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4 빼기 3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의 전부예요. 벡터의 성분에 의한 연산은 그냥 좌표로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 여러분 어때요?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수학에서는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막 이런 거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런 거 안 하고서도 이렇게 성분만 가지고 계산을 쫙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의 2배를 하고 B라는 벡터를 뺀 이 복잡한 과정이 그냥 산술적으로 쭉 계산하면 결국에 9,6이라는 벡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좌표에 있으면 여기 9,6 돼서 이 끝점을 가르치는 요 벡터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각형 우리가 덧셈은 이렇게 그림으로만 배웠는데 이 성분으로 가져오면 각 성분이 되는 이유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한번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문자로 다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 선생님이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과연 A라는 벡터를 그냥 4,1이라 두고요. B라는 벡터를 2,3이라 두고 C라는 벡터를 2,1이라 둔 다음에 이 두 개 더한 게 각각 성분끼리 더하면 뭐 6,4가 되고 여기는 2,-2가 되고 4,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얘가 되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밑에 그림에서. 그죠? 한번 해봅시다. 일단 A 벡터가 4,1이니까 이렇게 4하고 1이죠. 그러니까 A 벡터 이렇게 그려질 거고 B란 벡터가 2,3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럼 두 벡터를 더한 거는 평행사변형을 미리 그려놨어요. 미리 그려놔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빨간색으로 그릴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죠. 실제로 얘를 그려보면 뭐 이런 원리예요. 여기서 B가 이렇게 두 칸, 세 칸 갔으니까 여기서도 두 칸, 세 칸 가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이. 그렇죠? 여기서도 네 칸, 한 칸 갔으니까 여기서도 네 칸, 한 칸 이렇게 가는 거죠.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좌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좌표는 6이 되고 이쪽 좌표는 여기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6,4가 나온 거예요. 됐죠? 빼기도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빼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될 겁니다. A 빼기 B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안 그려지나? 이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죠, 그죠?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시점을 원점으로 한 거죠. 이 벡터도 A 벡터 빼기 B 벡터죠, 그죠? 이 벡터는 여기 어떻게 돼요? 이 점의 좌표가 x축은 2고 y축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2, 마이너스 2가 나와요. 2, 마이너스 2.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계산하면 2,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아까 그리고 C라는 벡터가 사실은 2,1이었죠. 여기 이제 2,1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2,1이었다고. 근데 이 C라는 좌표에 2배를 해서 2배. 2배를 하니까 이 벡터를 2배 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벡터 빨간색 벡터가 C 벡터의 2배잖아요. 그죠? 이 끝에 좌표는 뭐니 이거? 4,2가 되죠. 그죠? 4,2라는 값은 뭐니? 이 C의 각 성분의 2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4,2 여기
2가 실제로 된다는 거죠. 이게 증명은 아니에요. 증명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여기를 뭐 A1 여기를 A2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생각해 보면 이게 그림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괜히 이렇게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느낌만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됩니다. 실제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정을 거쳐보니까 다른 숫자일 때도 성분이 다 다를 때도 일반적으로 다 성립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얘 오른쪽에 있는 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KALB 이건 어떻게 됩니까? KA 벡터 플러스 LB 벡터 얘는 K 벡터에 A 벡터가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L 스칼라 L에 B 벡터가 1,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K, 5K 이렇게 되는 거고 플러스 L, 4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해보면 2K 플러스 L, 5K 플러스 4L 이게 됩니다. 그죠? 좀 잘못했구나. 다시 할게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 B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5,12를 그러니까 C라는 벡터를 KA 플러스 LB의 꼴로 나타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C 벡터가 이렇게 5,11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가 A 벡터의 K배 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 의 꼴로 나타내라는 거죠. 이쪽은 2K 성분의 K를 곱해야 되죠. 5K 플러스 B 성분의 L을 각각 곱하면 L, 4L 이렇게 되죠. 더하면 2K 플러스 L, 5K 플러스 4L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K 플러스 L은 당연히 5가 돼야 될 거고 5K 플러스 4L은 11이 돼야 될 거죠. 그래서 이 식에는 5를 곱하고 전체 아래 식에는 2를 곱해주면 통분이 되겠죠. 그래서 10K 플러스 5L은 25 이렇게 되고 1을 곱하면 10K 플러스 8L은 22 이렇게 되겠네. 자,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마이너스 3L은 3 이렇게 돼서 L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L 값을 대입을 또 하죠. L 값을 이렇게 뭐 이쪽 식에다가 L을 대입해 봅시다. L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5K 마이너스 4는 11, 뭐 5K는 15. 따라서 K 값은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C라는 벡터는 5,11로 나타낼 수 있었는데 얘는 K가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벡터 A 그럼 L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K는 3이고 L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쉬우면 괜찮겠지만 이런 문제를 평행 사변형이나 그냥 그림으로 그린다고 치면 풀려고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개념 하나만 좀 더 할 텐데 자 봅시다. 이번에는 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A라는 점하고 B점이 있어요. 그 평면상에 있는 점인데 이 A라는 점하고 B점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 있죠. AB 벡터. 이 벡터를 성분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는 거예요. 간단하죠. 얘는 OB 벡터 빼기 OA 벡터죠. 그렇죠?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점에 의한 평면 벡터의 성분과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성분을 AB 벡터의 성분을 알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두 점으로 이루어진 거. 다시 자 A점이 있고 B점이 있으면 A에서 B로 가는 이 벡터는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OB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된다는 거죠. 그죠? 한번 얘를 써보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OB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되죠. 근데 실제로 얘는 OB 벡터는 그냥 좌표가 되는 거죠. B1, B2 그 빼기 A1, A2가 되는 거죠. 얘는 B1 A1, B2 A2. 그러니까 여기 성분에서 여기 빼고 여기 성분에서 여기 빼면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어요? 크기는 위에서 이미 구해놓은 요 녀석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요 녀석의 크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구나. 얘 크기는 어떻게 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얘도 점이에요. 결국 이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 길은 뭐예요? 점과 B라는 점과 A라는 점 사이에 거리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로 생각하나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로 생각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간단한 개념이고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자, 요거 AB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빼라는 거예요. 그렇지? AB 벡터는 그러니까 얘는 AB 벡터는 2 빼기 1, 1 빼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그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B의 크기는 루트의 제곱인 1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그러니까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자, AB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3 빼기 5 하니까 마이너스 2,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AB 벡터의 크기는 루트 4가 되겠죠.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2가 될 거고. 자, 마지막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점이 A, B가 있고 점 P가 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와 같은 식을 만족한대요. 그죠?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점 P가 어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 P를 이렇게 놔두는 거죠. x, y라고 한번 둬보는 거예요. 그러면 AP 벡터는 어떻게 구합니까? AP 벡터는 P의 좌표에서 A 좌표를 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x-1, y-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BP 벡터는 뭐예요? P의 위치 벡터, 그러니까 P의 성분에서 B점의 성분을 빼야겠죠. 그러니까 x-9,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벡터의 합은 2x-10, 2y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두 벡터의 합의 또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 그죠? 크기가 4래요. 그럼 얘는 루트 씌워서 2x-10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2로 묶으면 이 x-5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4의 x-5의 제곱. 제곱은 여기만 붙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얘도 4의 y제곱. 다시 써보면 4로 묶어서 x-5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4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쵸? 제곱이니까 2 루트의
계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계산하지 맙시다 굳이. 이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면 따라서 이 약분이 가능하죠. 2랑 4랑 그러니까 2가 되네요. 루트가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요런 꼴이 나오죠. 얘는 뭡니까? 원이죠. 2의 제곱 원이죠. 1, 2, 3, 4, 5 이렇게 5,0 이제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가 되니까 이런 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P점이 여기 있는 모든 P점들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P점을 x, y로 뒀을 때 이 x, y라는 점은 이 식을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거죠. 그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P점들 뭐든지 다 된다는 거죠.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